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터널 헌터 최태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린 땅굴 이야기 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순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에서 제 3번과 4번에 대해서 시간이 허용하는 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번하고 2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저수를 해서 이제 출판하게 될 이 터널 헌터라는 책에 나온 저에 대한 소개를 이 우측에 이 소개를 간단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되고 이 방송을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은 그럼 땅굴은 언제부터 파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땅굴은 소위 9.25 전투명령, 김일성이 1971년 9월 25일 날 인민무력부 고위 간부 회의에서 비무장지대 관통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이것이 9.25 전투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년 9월 25일부터 팠다고 하는데 어떤 그 보고서에는 사실 이거보다 조금 전부터 이미 그 전방에서 파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71년 9월 25일서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연설에서 김일성은 하나의 땅굴이 10개의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땅굴은 요새화된 휴전선을 극복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이다. 이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우리나라에서 땅굴은 어디서부터 발견되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1, 2, 3, 4 땅굴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그 날짜 순서대로 1, 2, 3, 4 땅굴에 그 번호가 붙여져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제1땅굴 발견의 역사가 간략하게 나온 그 6번에서 79년에 발행한 팜플렛이라고 해서 이게 소책자, 얇은 소책자, 그림 위주로 된 소책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1땅굴 이야기가 약간 있고요. 1땅굴 이야기는 제가 보고서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사실을 쭉 기술한 이런 책자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아마도 그 사단이나 육군본부에는 전투 상보라는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에 대해서는 당시 이 땅굴 발견을 실무적으로 했던 그 당시에 공병 여단장 장희성 대령님, 여기 장희성 대령님이 저술을 하신 우리가 찾은 땅굴이라는 책에 또 아주 일지 형식으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굴에 관한 이야기로 한미연합사를 창설하신 유병현 대장님이 당시에 군단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군단장을 하시면서 이 땅굴 발견을 한 육사단의 보고를 받은 내용이 이 회고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이 책은 밖에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땅굴을 연구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좀 구해보려고 하고 또 열람을 해보려고 했지만 육군본부 탐지과에서 군사 자료라고 그래서 저에게 뭐 이렇게 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그 정서가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세부적으로 참고할 수는 없었고 제가 과거에 읽은 것하고 일부 내용을 알게 된 것을 참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이 땅굴 발견 당시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땅굴에 관한 것은
귀순자 김부성 씨라는 분, 땅굴을 측량했다고 알려진 이 귀순자 김부성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내가 판 땅굴이다 하는 이런 책자를 통해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책자 역시 군사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구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무래나 1, 2, 3 땅굴이 이제 어떻게 발견됐다 하는 정도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을 이렇게 도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 이제 왼쪽 상단에 보시면 김일성 교시 이렇게 해가지고 71년 9월 25일이고 교시 때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일 75년 10월 10일입니다. 45년 10월 10일 날 노동당이 창건했기 때문에 75년 10월 10일까지 땅굴을 완성하라 하는 것이 김일성의 교시였습니다. 그래서 1땅굴, 1땅굴은 고랑포 지역이고요. 아군 25사단 지역입니다. 2땅굴은 철원, 백마고지 근방인데 여기는 아군 6사단 지역이죠. 그리고 3땅굴은 문산 축선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사단 지역입니다. 1사단 지역. 예. 그리고 4땅굴은 강원도 양구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땅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5땅굴은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아직까지 5땅굴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5땅굴을 다 찾아놨는데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 책자도 쓰고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땅굴을 보시게 되면 74년 11월 15일이고요. 2땅굴은 75년 3월 19일입니다. 그리고 3땅굴은 78년 10월 17일, 4땅굴은 90년 3월 3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5땅굴을 저는 2024년 3월까지 발견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밌는 것은 1땅굴에서 2땅굴 발견할 때까지는 불과 4개월 만에 2땅굴이 또 오픈이 됐습니다. 그리고 2에서 3은 3년 7개월, 3에서 4는 11년 4개월, 그리고 4에서 5땅굴은 아직까지 발견 못했기 때문에 34년이 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땅굴은 DMZ를 순찰하던 구정섭 중사회 그 순찰조가 땅에서 김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수상해가지고 거기 가서 이렇게 파보니까 콘크리트가 나온 겁니다. 예, 콘크리트가 나오고 그 당시에 북한 애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가면서 뭐 소리를 냈답니다. 뭐 이제 도모들 뭐 빨리 튀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소리를 냈겠죠. 예, 그 소리를 들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나중에 이제 그 콘크리트 슬라브 판때기를 그 한 길이는 1.2m 되고 폭은 한 50cm 됩니다. 두께는 한 이 정도, 한 10cm 정도 되는데 이거를 들어보니까 그 안에 우리 그 반합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얘네들 반합도요. 그 반합에 뭐 국수하고 끓인 게 끓여가지고 뜨끈뜨끈한 게 그대로 있었다 하더라고요. 예,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땅굴은 뭐 어떻게 뭐 발견했냐? 뭐 김이 나가지고 그냥 바로 파보니까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뭘 이렇게 복잡하게 뭐 소리 듣고 막 이렇게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당일날 발견한 겁니다. 당일날. 예. 그리고 2땅굴은 땅에서 소리가 난다. 이래가지고 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보니까 어느 지역 일대에서 소리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러면 이제 구멍을 뚫자. 그래가지고 시추를 해가지고 1년 4개월 만에 그 시추공이 뻥 하고 땅굴을 뚫었습니다. 예, 그래서 찾은 거고요. 3땅굴은 2땅굴 발견한 이후 11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발견을 하게 됐는데 이 3땅굴 발견 스토리는 보다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복잡하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2땅굴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당굴이 74년 11월 15일 날 발견됐는데 일당굴이 발견되기 2달 열흘 전에 김부성 씨가 귀순을 했어요. 그런데 김부성 씨는 일당굴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3당굴 지역을 자기가 측량을 했다. 뭐 알려지기는 저 까치집을 보고 일사단 그 DMZ 앞에 있는 어느 까치집, 나무 위에 높이 있는 까치집을 보고 그쪽으로 이게 선을 측량을 해가지고 파고 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증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74년 9월이에요. 그러니까 일당굴이 발견되기 2달 열흘 전에 이분이 귀순해가지고 내가 땅굴 파다 왔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전선에 걸쳐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난리 나기보다 1년 전쯤에 대략 한 10달 전입니다. 10달 전인 73년 11월 21일 최초로 육사단에서 군단장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땅속에서 소리 난다고. 그래서 징후적으로는 이 땅굴이 최초로 땅굴 징후로 보고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김부성 씨가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태세가 강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제 전방 육사단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가지고 야, 설마 뭐 땅굴을 팠겠나? 이렇게 땅 속에 굴을 파겠나? 이런 분위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 속에서 이 군 당국도, 그러니까 육군본부까지도 믿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군단장을 하셨던 유병현 대장님은 이것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장한테 이거를 아주 좀 예의 주시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상태에서 이제 아마도 전전방에 그 이야기가 다 퍼졌을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하고 있던 중에 어랍쇼 김부성 씨가 귀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진짜다, 난리 났다, 이렇게 돼가지고 DMZ 지역에 아주 그 경계를 강화하면서 수색 정찰을 철저히 한 거죠. 그러다가 74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김부성 씨가 귀순하고 2달 열흘 뒤에 일당굴 25사단 지역에서 일당굴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당굴이 발견되기 전에 이 땅굴 유병현 대장님이 이 자신의 회고록에다가 쓰신 게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게 유병현 대장님의 회고록이거든요. 지금은 구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구할 수 없는데 어찌되었거나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137페이지에 빨간 줄 쳐진 겁니다. 빨간 줄 쳐진 거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73년 11월 21일 저녁에 제6사단장 정명환 준장으로부터 특이한 지휘 보고가 있었다. 내용인즉 어제 아침, 그러니까 11월 20일이죠. 아침 7시 20분부터 사단 우측 비무장지대 안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여 분석해 본 바 인공적 작업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20날 아침 7시 20분에 땅속에서 징후가 있었다는 것을 다음날 육사단장이 5군단장 유병현 중장님께 지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굴에 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발단은 어디서 되었냐? 이 땅굴에서 된 것이 확실합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아마도 그
저 장희성 대령이 지은 이 책자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발견이 실제 된 것은 1땅굴, 2땅굴, 3땅굴 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것이 1에서 2땅굴은 4개월 만에 발견을 또 찾은 거고요. 그래서 이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육사로 갈 그 당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엊그제 땅굴 발견했다는데 뭐 땅굴이 또 나왔다는 거냐, 이제 뉴스에 나오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2에서 3땅굴 갈 때는 3년 7개월. 이 3땅굴 발견 스토리는 아주 극적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에서 4는 땅굴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는데 제가 7사단에서 땅굴에 대한 실습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아주 3년 동안에 중대장을 하면서 땅굴 실습을 톡톡히 했는데 사단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중대장이 끝나면서 육군본부 땅굴과로 가가지고 제가 4땅굴의 위치, 소리가 나는 위치를 계산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4땅굴을 찾은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34년 동안 땅굴을 못 찾고 있습니다. 왜? 제가 발견한 노하우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 여기 장소가 좀 추워가지고요, 기침이 나네요. 그 당시에 그것을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얘기는 좀 더 시간이 다음에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뭐 정신없는 가운데 제가 또 뭐 저기 헌재 앞에 가서 또 뭘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뭐 하여간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이것만 이렇게 하면은 참 그래도 잘 할 수 있는데, 뭐 사방팔방 오지랖 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불편을 끼쳐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처 몰랐던 사실이라고 하는데, 가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김일성 교시에 75년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일까지 만들어라 라고 했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75년 10월 10일입니다. 75년 10월 10일. 그러니까 이 땅굴이 발견되었을 그 해까지 완성하라는 거였어요. 그 해까지 완성하라는 것이었는데 1땅굴, 2땅굴, 3땅굴은 다 완성을 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발견됐습니다. 우리에게 들켰습니다. 그런데 4땅굴은 완성해 놓은 상태에서 땅굴을 사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저한테 발견된 거죠. 예. 그래서 1, 2, 3땅굴은 미완성 땅굴이고 4땅굴은 완성 땅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예. 그러면 4땅굴이 완성되었다는 걸 너는 어떻게 아느냐? 여기 그 자료에, 유튜브 등의 자료에 보면은 4땅굴 안에 글씨가 써여 있다는 겁니다. 글씨가. 저는 4땅굴을 발견하기는 했습니다만 4땅굴 발견 직후에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17사단으로 바로 보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17사단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발견에는 마창 뚫린 것까지 하고 토요일날 마창이 뚫렸거든요. 일요일날 하루 쉬고 월요일날 신고하고 화요일날 17사단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굴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여기 유튜브에 보니까 그 땅굴 내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75년 8월 11일 이렇게 써 있고, 좀 떨어진 곳에 완공 이렇게 글씨가 써 있다고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래서 75년 8월 11일 경에 완공했다. 자, 그러면
75년 10월 10일까지 완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4땅굴은 김일성의 명령을 철저하게 100% 완수한 아주 모범적인 땅굴이 되는 거죠. 아, 굉장합니다. 이 북한 애들 군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아, 그 화강암에다가 뚫어 그러니까 그냥 3년 10개월 만에 김일성이 뚫라는 대로 뚫었고, 저 4땅굴은 이렇게 뽕 하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뚫고 요 한 20m 남겨놓고 여기서 스톱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 시기에 요 20m 한 하루에 얘네들이 뭐 저 일개 분대가 파도 하루에 1m씩 파니까 20일이면 20m 파고 조금 더 속도를 내면은 뭐 한 일주일이면 이거 뚫고 나오죠. 왜냐하면 또 지표에 가까우면 땅이 흐물흐물하기 때문에 또 더 잘 뚫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땅굴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땅굴과 4땅굴을 보게 되면은 이 공사 기간 뭐 이런 거 보면은 뭐 저 한 달에 한 45m씩 뚫은 걸로 되고 이 땅굴은 좀 많이 뚫은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은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아닌데 땅굴을 71년 9월 25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75년도까지 뭐 완성했다라고 쳤을 때 그렇다는 건데 이것은 뭐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의 추정인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간 완성 이후에 이제 기간도 있고 그런데 4땅굴만은 완성된 땅굴이다. 그래서 저희가 4땅굴을 철저하게 연구해야만 한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몰랐었지만 또 이제 그 도출한 교훈을 요약을 해보면 김일성 교시가 71년 9월 25일 날 하달됐고 75년 10월 10일까지 완성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4땅굴 벽면에는 75년 8월 11일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완공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어간에 완공되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찾지 못한 땅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땅굴이 뭐 20여 개 된다라고 그 과거에 뭐 장관님들도 얘기하시고 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반만 잡아서 10개라 하더라도 그 10개는 이미 75년도 10월 그 전후에 다 완공이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한두 개가 사용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땅굴을 찾아야 되고 4땅굴은 예, 소리를 21사단 수위 측정병이 들었다 할 때서부터 뽕 하고 마창을 뚫을 때까지 4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치를 계산해 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알고 쪽집게처럼 찝었기 때문에 4개월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땅굴들은 찾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비했죠. 그것은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방법이 없었고 그냥 저 황소 뒷걸음질 치는 식으로 야 이쪽에서 소리 난다 내가 너 뚫어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뚫고 아무 소식이 없으면 또 옆에 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4땅굴을 계산으로 찾아내었는데요. 그 찾아낸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단순한 수학식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7사단에서부터 그 참호를 파고 들어가서 땅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그런 경험을 했고 병사들하고 같이 그런 역할을 또 많이 했고 이거 어디서 아이고 참 신호등이 네
어쨌거나 지금 전화가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방송을 하지 못하고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좀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잡음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이어서 방송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핸드폰 신호가 꺼지네요. 참. 네. 그리고 이제 요 뒷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지금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흐른 상태에서 땅굴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과거에 북한에서 대남 침투를 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남 침투 사례와 좀 이렇게 맞춰가지고 땅굴과 대남 침투 사례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면서 지금은 그 땅굴 발견에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나 오늘 여러 가지 미흡한 가운데 제가 제 2화를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다음번엔 좀 더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좀 어설픈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땅굴을 꼭 찾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